아,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유튜브로 젤리스님 좋아요 쿡 누르고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역시 뉴스 맛집 김영민 아나운서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뉴스 시간이죠.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 네. 맛집 마음에 드네요. 예, 뉴스 카페는 여기죠. 아, 뉴스 카페이기도 하죠. 네, 자, 카페지만 또 날카롭게 현안도 살펴봅니다. 오늘 관련 얘기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일단 그 내용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이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어난 건데요. 재정 통계가 정비된 게 2005년인데 이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최소 증가폭입니다. 예산의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때는 7에서 9% 정도였는데 이렇게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 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면서 건전 재정 기조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거나 삭감했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예산 증가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내년 나라 살림은 큰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0조씩 31조씩 오르다가 지난해 대비 올해는 18조, 올해 대비 내년은 18조 원 증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의결위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정부를 향해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밝힌 윤 대통령. 네. 앞으로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그리고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바꿔야 될 규제 바꾸고 금융 시스템 정비는 맞는 말인데요. 또 국가가 돈을 쓰는 건 선진국도 하고 있는 일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윤곽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다시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들이 관심 있는 생활 지원 예산 같은 것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출산, 육아 부담 덜어주는 예산 이건 좀 보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아이가 이제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지금은 1년 그러니까 12개월인데요. 네. 이걸 18개월, 1년 6개월까지 6개월 확대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육아 부담을 좀 줄여주고 네.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 3개월의 맞돌봄을 네.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신설하고요. 또 공공분양 3만 호를 비롯해서 민간분양 10,000호, 공공임대 3만 호, 그러니까 연 7만 호 수준을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커지게 되고요. 부모급여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영세아동의 양육가구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이 기존에는 월 7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1세 아동의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늘어나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도 이거를 20만 원, 10만 원 할 때 받아봤는데 조금 더 줬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네. 부모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군대로 한번 가보죠. 병사 월급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올렸었는데 또 올립니까? 네, 올해는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 25만 원 증액돼서 125만 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 준비 지원금 이게 있는데 월 네.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그래서 병장의 월급은 현재 월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다른 직급들도 보면 내일 준비 지원금을 빼고
빼고 상병의 월급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을 205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고요. 병사의 봉급 인상에 맞춰서 이 단기 복무 장교나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인상됩니다.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네. 자,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뭐 지원 팡팡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김영민 아나운서는 당연히 군대를 안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 병장 월급은 13,000원이었습니다. 자, 무려 100배가 올랐네요. 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자, 코인 논란으로 비판에 올랐던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결정됩니까?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오늘 회의를 열고 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합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김 의원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요. 윤리특위의 1소위원회가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 의원의 3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지면 이 징계안은 부결되게 되고요. 윤리특위가 오늘 제명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이 제명이 확정됩니다. 네, 뭐 본인의 불출마 선언과 무관하게 징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있고 또 반대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요. 지난주에는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가 지난 22일에 이 김 의원 징계안 의결할 계획이었는데 개회 직전에 김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연기가 된 건데 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원회 연기를 요구했고 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늘로 미뤄진 겁니다. 예. 그래서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오늘 징계 수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이분들한테 제재가 내려진다.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나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총 95명에게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한 건데요. 네. 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단 공개 4명, 네. 출국 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입니다. 네. 2021년 7월에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도입이 됐고요. 네. 지금까지 모두 772명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인 386명이 올해 들어 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4명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실명, 주소지 또는 근무지, 직업과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었나요? 배드파더스 뭐 이런 걸로 네. 해서도 논란이 좀 컸었습니다. 양육의 의무 또 법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는 건 안 될 텐데 문제는 이렇게 제재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27명이었는데 2022년 상반기가 되면 151명이 됩니다. 그해 하반기에는 208명 그리고 2023년 상반기는 291명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재가 계속되자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명단이 공개된 사람 중 4명은 3억 5,200만 원, 그리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8명은 5억 9,30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중 18명은 총 5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확인받고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도 있는데요. 네. 명단 공개 4명, 출국 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입니다. 네, 또 부모로서의 의무기도 하고요. 또 이혼을 하더라도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요즘 치안 워낙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위험 권총을 현장 경찰관 전원에게 지급한다라는 소식 저도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 보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보급될 걸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86억 원을 포함했고요. 실탄을 사용하는 기존의 389경 리볼버 권총이 위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현장 경찰관들이 섣불리 사용하기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과도하게 크게 다치거나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도 경찰이 이 총기를 꺼내기가 좀 망설여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권총은 위험한데요. 저위험 권총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 전에 저희가 그 뭐랄까요, 전기로 쓰는 테이저건, 테이저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네, 얼마나 덜 위험한 건지를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외부 업체와 협력을 해서 이 저위험 권총 개발을 했습니다. 탄두가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389경 리볼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위험성이 낮습니다. 네. 이 389경 리볼버를 성인 남성 허벅지에 쏘면 관통 깊이가 48cm에 이른다고 뚫고 합니다. 나가네요. 네, 그런데 저위험 권총의 경우에는 6cm만 뚫고 들어가는데 이것도 세 그친다는 보이는데요. 겁니다. 여전히 권총이긴 하지만 그렇죠. 6cm면 확실히 위험성이 줄어든 거긴 하죠. 네. 무게도 515g으로 이 389경 리볼버보다 30% 정도 가벼워서 사격할 때 좀 반동이 완화되고 안정감을 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살상력이 작다고는 하지만 급소가 모여있는 상체를 잘못 맞게 되면 여전히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도입할 경우에는 관련 안전수칙도 함께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자, 경찰 혹은 공권력이 더 강하게 무장함으로써 좀 치안이 지켜지느냐 오랜 논란이긴 합니다. 어떻게 좀 현장에서는 이 실효성이 있다 평가가 있을까요? 네, 저위험 권총 보급되면 경찰의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 이게 확대되는 노력이 네. 병행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총기 확대 보급 전까지는 공권력의 행사 관련해서 면책 대상 넓히고 또 소송을 당한 경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여당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필요한 부분들은 또 보완해야 되겠지만 총 꺼낼 일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다. 그럼요. 다른 방법으로 전혀 총을 안 꺼내도 되는 상황이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뉴스, 여기가 뉴스 맛집입니다, 여러분. 뉴스 인텔리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